안녕하세요. 쌍봉이에요. 미국 민주당이 의회에 제출한 전기차 지원 방안 때문에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미국에 진출한 일본차 업체들이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선 전기차 구입 시 최대 $8,000를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4,500의 혜택을 더 주는 겁니다. 전미자동차 노조 조직을 갖춘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빅3 업체에 전적으로 유리한 내용이기에 노조가 없는 테슬라와 리비안, 도요타와 혼다 등은 민주당 법안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상반기 인플레이션 논란의 주요 원인이었던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한 생산자 물가 상승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반기와는 달리 경기선행 지표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위험자산인 주식엔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병목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재 에너지 및 후방산업 위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해소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14일 현지 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5.3%, 전월에 비해선 0.3% 상승했으며 이는 전달 5.4%와 0.5%에 비해 증가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미국의 8월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전월에 비해 꺾였고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쳤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여행 관련 물가가 내렸을 뿐 월세 등 지속성 높은 물가 요인들의 상승세는 이어졌다는 게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증시를 흔들자 친환경 관련 주식으로 자금이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은 2차 전지와 수소 관련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핀테크를 넘어 이커머스, 택배, 모빌리티로까지 규제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규제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소형주와 친환경 테마 및 안정적인 배당 테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부 물적 분할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분할 계획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배터리 사업 등 핵심 사업 부문의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해외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가에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일하며 거액을 굴리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향후 글로벌 경기가 하강 국면을 맞고 기업 이익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펀드 매니저들이 정작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은행과 상품, 산업, 유럽 주식 등에 대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채권에 대해선 여전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회원제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투자은행 도이체뱅크가 14일 현지 시간 발표했습니다. 도이체뱅크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 15일 기준으로 1년 만에 월마트의 구독 서비스인 월마트 플러스는 현재 약 3,2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수치는 온라인 공룡 아마존의 유료 회원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가입률 57%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치이며 아마존은 월마트의 최대 경쟁 상대입니다. 일본 총리가 바뀌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하니 한동안 부진했던 일본 증시가 요즘 3만 선을 뚫고 활기가 돈다고 합니다. 14일본 니케이 평균은 전날 대비 0.73% 오른 3670.1에 마감했으며 일본 경제의 버블이 한창이었던 지난 1990년 8월 이후 약 31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로이터는 단기적으로는 과열 기미도 엿보이지만 신정부 랠리 주가 상승세와 코로나 확산 우려 감소 등의 기대감 속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리라는 기대감도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위해 공모한 주식은 총 1,800만 주로 이 중 일반 투자자가 450만 주 25%, 우리사주 조합이 360만 주 20%, 기관 투자자가 990만 주 55%를 배정받았습니다. 또한 국내 기관들에 반해 해외 기관들의 의무보유 물량은 41,500주 1.2%에 불과해 의무보유가 걸려있지 않은 미확약 물량이 344만 9,800주로 배정 물량의 98.8%나 된답니다. 현대중공업이 코스피에 상장하는 17일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340만 주가량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를 향한 기대감에 해외여행 재개 이후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여행 항공 관련주가 14일 증시를 주도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위드 코로나를 향한 대비가 차츰 이뤄지면서 해외여행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위드 코로나를 향한 기대감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사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미미하게나마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 수급도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이슈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고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분위기를 바꾼 것일까? 시장 일각에서는 한때 시장 투자 심리를 억누르던 유동성 감소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덜어졌다는 점을 꼽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